안녕하세요. 태국도령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부족하고 야외에 일정이 있는 관계로 일정 밖에 일을 보다가 여기 일 보는 곳 휴게실입니다. 여기는 휴게실에서 이제 다른 공간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조금 이제 색다른 맛이 좀 있네요. 이런 휴게소에서 촬영을 하는 것도. 오늘은 여기에 나와서 밖에서 일정 보는 과정에서 그 이제 약간의 비는 시간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어제 밤에부터 이제 뉴스를 보다가 좀 접하게 된 소식인데, 저는 뉴스는 항상 보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일이 뉴스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항상 참고를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조금 이제 감을 잡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그 뉴스를 보는 과정에서 아주 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돼가지고, 충격이라는 거는 좀 의외다, 약간 좀 쇼킹하다, 뭐 그런 충격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재앙을 뜻하는 충격은 아니고요. 이제 무슨 충격이냐, 쇼킹이냐 하면은 가수 김건모, 거의 뭐 김건모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거의 국민 가수라고 해도 맞습니다. 국민 가수 김건모. 그런데 김건모 씨가,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일단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소당했다, 그렇게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는데, 이제 가해자가 된 거죠. 성폭행 가해자. 성폭행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아직 명확한 증거는 이제 재판을 받아봐야 되고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뉴스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피해자 여성은 3년 전에 술집에서 일하시던 뭐 접대부라고 하죠. 유흥업소 아가씨, 술집 아가씨, 그 유흥업소의 직업을 가졌던 여성분이고, 그 여성분을 대신해서 강용석 변호사죠. 좀 강용석 변호사님도 좀 이것저것 핫 이슈를 많이 끌고 다니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죠. 뭐 그분도 어떠한 여자 문제로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분도 좀 그다음에 배우 겸 영화배우 김부선 씨하고도 뭔가 같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핫하게 뉴스거리가 됐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피해자 여성을 대신해서 검찰에다가 김건모 씨를 고소장을 접수를 해놓은 거를 제가 이제 봤습니다. 뭐 그분이야 뭐 의뢰를 받았으니까 변호사로서 그런 일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겠죠. 뭐 법적으로 뭔가 이제 도와달라는 여성분의 의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사람 직업이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좀 그냥 저만의 생각, 저만의 객관적인 그냥 좀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이 뉴스가 터진 시점에서 김건모 씨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아가씨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주 중립적인 상황, 제 3자의 입장인데, 근데 조금 이 제 마음에서 드는 그 생각은 무엇이냐? 김건모 씨가 요즘에 50 나이 넘은 그 나이에 늦장가를 가려고 약혼식도 했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내년 봄쯤에 결혼식을 일정을 앞두고 있는 아주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시점에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요즘 지금이. 그런데 이 김건모가 성폭행으로 가해를 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피해를 입었다, 성폭행 피해자다 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3년 전에 서울의 강남의 모 룸사롱에서 일을 했던 여성분,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여성분이 3년 전에 김건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룸에서, 화장실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왜 고소를 했느냐? 왜 그때 당시에 고소를 안 했느냐? 물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겁이 났고 두려웠었고 그래서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와서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왜 고소를 하느냐 물으니까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김건모가 미운 오리 새끼 프로에 나오면서 배트맨 티를 입고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옛날 3년 전에 기억이 떠올라서 좀 뭔가 트라우마적인 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기분이 안 좋았나 보죠.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고소하는 거죠. 기분 좋으면 고소 안 하죠. 당연히 기분이 나쁘다. 그 배트맨 티를 입고 있는 그것을 보았을 때 그러면은 3년 전에도 그 김건모가 그 룸사롱에 왔을 때도 배트맨 티를 입고 간 거다. 배트맨 티를 입고 가서 성적인 추행을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이 추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트맨 티 입고서 그때 당시에 그런 행동을 했고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배트맨 티를 입고 다니는 방송에 나오는 김건모를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서 이제 고소하게 됐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주장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여성분 좀 참 안타깝습니다. 좀 안 좋은 상황에 그렇게 좀 휘말리게 돼서 좀 안 됐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이 시점에서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하는 거는 김건모가 더 안 됐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물론 김건모가 그러한 성적인 추행을 하고 뭐 성관계 뭐 일단 부강성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행인데 성관계보다는 약간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부강성교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전달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부강성교를 한 것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술집에 다니던 아가씨가 이 술이라는 거는 사람을 변하게 만들거든요. 이상하게 만들고 쉽게 말하면 정신병자로 만들고 술 먹고 나서 사고를 쳐서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술 먹고 나서 욱해서 불도 지르기도 하고 술 먹고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술이라는 거는 모든 어떠한 사람들의 정신력을 흐트러뜨려 놓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또는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 용기를 주는 그 물질입니다. 이 술이라는 것이. 그럼 술 먹고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죠. 자, 그러면은 이 술집에서 그렇게 술 먹으면서 2차를 하신 옛날 분들 2차를 나가고 2차라는 거는 뭐 가게에서 2차를 하든지 다시 술을 먹고 2차로 호텔이나 모텔 등으로 옮겨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2차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런 2차 술 먹고 2차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고소당해야 돼. 그 남성분들 다 고소당해야 됩니다. 성폭행으로. 돈을 주고 받고 했다면 성매매로 이제 그게 이제 해당이 되죠. 성매매죠. 성매매도 고소를 당해야 됩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의 술집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왜? 그쪽에서 성적으로 추행이 벌어지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왜 나라에서는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을까? 안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술집에는 변호사도 술 먹으러 갈 것이고 검사도 갈 것이고 때로는 판사님도 가실 것이고 또 변호사들도 거기에서 접대를 하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술집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또 듣는 게 있거든요. 증언. 저희 집에는요 검사님도 와요. 변호사님도 와요. 술 먹으러. 그럼 그 검사나 변호사도 술집에서 아가씨 끼고 술을 먹는단 말입니다. 자, 그 뒤로 2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참사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일은 없지요. 접대받을 때 무료로 술과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거부할 남성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도 다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김건모가 지금 고소를 지금 당했는데 이 여성분이 자 억울해서 고소를 했다고 쳐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김건모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술집이라는 거는 술집이라는 장소 자체가 또 술이라는 자체가 보약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실 때 비싼 돈을 냈는데 못생긴 여성이랑 마실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을 초이스한다고죠. 초이스해서 마시게 됩니다. 그럼 마음에 들고 예뻐할 수 있는 여성분을 놓고 술을 먹다 보면 남자라는 것이 견물생심, 예쁜 여자를 보면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그러다 보면 진도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성분이 일했던 술집은 2차가 없는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쪽 2차가 없는 술집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 상담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업소에서는 2차를 안 나가지만 돈 많은 사장님, 돈 많은 분들이 자기의 지명으로 단골로 오기를 기다립니다. 선생님, 저 돈 많은 분 언제쯤 그거 좀 VIP 고객 좀 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위해서 부적도 써가고 기도도 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물주가 될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물주라는 사람들이랑 술집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진 않겠죠. 술만 먹겠지. 그럼 전화번호 주고받고 해서 밖에서 안 만나겠습니까? 사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것도 돈 많은 남자랑 밖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돈을 보고 뭔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술장사, 술집, 술이라는 그 공간 자체는 당연히 접대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다 뭐 성인, 군자, 뭐 공자, 맹자, 석가,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오겠습니까? 술집에 이런 놈, 저런 놈, 점잖은 놈, 미친 놈, 또라이, 완전히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술 먹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올 것이고 욕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룸사롱 같은 데서 살인사건 나는 거 많이 좀 들어보셨겠죠.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서진 룸사롱 사건에서는 거기에서는 목포 쪽 건달이 거기서 이제 살인사건을 저지른 큰 사건인데 살인사건이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술집에서 호텔 나이트클럽 또는 룸사롱 술집입니다. 술 먹다가 막 욱해갖고 이런 거 사시미 칼로 살인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안 좋은 일들도 터질 수도 있고 물론 좋은 일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공간에서 안 좋은 사건도 많이 터진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럼 안 좋은 사건이 터지는 그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에 이 여성분은 왜 일을 하러 나갔을까? 일을 하러 나갔으면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접대도 해야 될 거를 각오를 하고 갔을 것인데 그쵸? 그러면 다 점잖은 사람만 자기 돈 비싼 돈 내고서 술 먹으면서 예쁜 아가씨 옆에도 앉혀놓고 그냥 조시인하게 대화만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상상하고 술집에 나갔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여성분도 단골로 돈 많은 분 또는 유명한 연예인이 단골로 찾아와 주면은 항상 어머 오빠 오셨어요? 건모 오빠 왔네? 라든지 그 마담이라고죠. 요즘에는 실장님, 매니저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 마담. 마담들은 다 이미 연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술자리 세팅을 다 해놓고 그 연예인들을 기다립니다. 자, 그럼 연예인들이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술집에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뭔가 성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연예인들은 얼굴이 팔렸기 때문에 밖에서 이런 뭐 섹스 파트너나 그런 사람을 절대 만날 수가 없지요. 외롭지요. 결혼하기 이전에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잠자리를 한다든지 스킨십을 하게 되면 뉴스에 터지죠. 교제한다, 열애설. 그러니까 비밀리에 남들 눈 피해서 할 수 뭔가 이렇게 스킨십이나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곳이 술집이 아주 편안한 곳이거든요. 돈 내고 술을 먹는 공간이고. 자, 술을 먹을 때 돈 내고 술 먹고 술집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추행과 성관계를 다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술집이라는 공간 자체는 거의 대부분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루어지게끔 하면서 돈을 버는 곳이 술집이고 술집 사장입니다. 물론 카페나 그냥 대화만 하고 이야기만 하는 곳은 또 따로 술집이 있죠. 근데 룸, ROOM, 룸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방입니다. 방에서 술 먹는 사람들. 이거는 뭔가 접대와 뭔가 성적인 향락이 거래가 되는 곳인데 그러한 곳을 왜 그 아가씨가 일을 했을까? 그런 게 싫었으면
거기 가지 말고 거기서 일도 하지 말고 백화점에 가서 일하든지 그냥 공부해서 사무실 같은 일을 하든지 조신한 일을 하든지 보험 설계사를 하든지 선생님을 하든지 뭔가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든지 하지 왜 그 술을 먹으면서 이상해지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을까? 그것도 저는 한번 묻고 싶고요. 그런 일을 하다가 우연히 김건모가 거기에 와서 술을 먹게 된 거죠. 처음에는 7명 아가씨를 접대부를 놓고 술을 먹다가 그 고소한 아가씨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같이 술 먹던 7명의 아가씨를 내보내고 단둘이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단둘이 술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단둘이 있었으니까 문을 닫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성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는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시던 이 아가씨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3년 전에 그때 바로 고소를 하지 왜 3년이 지나서 김건모가 50 나이 넘은 이 나이 시점에서 좋은 여자분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왜 고소를 하고 나타났을까? 이것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은 제가 좀 속된 말을 쓰면 연 먹어라 이겁니다. 너 연 먹어라. 그냥 두지 않겠다. 앙심을 품은 거죠. 그러면 3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그랬을까? 자,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건모가 술집에 술을 먹으러 갈 때는 마담이나 매니저 실장님한테 연락을 하겠지요. 그죠? 그러면은 연예인이 와서 술 먹는데 반갑지요. 매상 올려주러 오는데 거기서 또 김건모는 양주를 먹지 않습니다. 소주를 먹었답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한테 양주집에서 소주 파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VIP니까 소주를 대령을 해준 거예요. 김건모가 소주를 좋아하니까. 그럼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소주 팔면서 양주값을 받았겠죠. 그리고 아가씨도 6, 7명을 모아놓고 술을 먹을 정도면 파티식으로 놀면서 먹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건모의 성격상. 그러면 그 7명 들어왔던 아가씨들은 다 TC를 받았겠죠. 접대 비용. 그러면 7명에 대한 그 돈을 김건모가 술값부터 해갖고 시간비로 다 지출을 하고 돈을 쓴 겁니다. 돈 쓰러 와줄 때는 고맙고 감사하고 그 건모 오빠 온대 막 좋다고 반기다가 거기서 김건모가 마음에 드는 여성하고 무언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또는 어떠한 유흥업소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연예인이 나한테 와주기를 나한테 빠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간혹 다는 아니지만 자기한테 마음에 들어서 빠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쓴다든지 제 손님 중에도 있습니다. 그 아가씨는 벤츠도 받았고 선물로 골프채 그 세트도 받았고 벤츠 차도 받았습니다. 그 돈 많은 사장님한테 걔네들은 그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오빠 언제 오려나? 또 심지어는 그 유부남 그 사업가들이죠. 유부남인데 가정이 있습니다. 술집 아가씨랑 교제를 해요. 심지어는 카드도 줍니다. 너 이거 카드 갖다 써라. 그런 식으로 마음을 잡고 개인적으로 또 교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그런 일들이 뭘로 벌어지느냐? 돈 없고 돈을 안 쓰고 그런 사람한테 그 여자들이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근데 돈이 많고 돈을 잘 쓰고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마음이 호흡하고 가는 것은 분명한 심리적으로 이치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는 손님으로 올 때는 좋아했을 건데 왜 이제 와서 고소를 했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